성탄절을 맞아 도내 성당과 교회에서는 온누리의 평화와 사랑을 기원하는 성탄 축하미사와 예배가 펼쳐졌습니다. 올해 강원교육은 공교육 강화와 무상교육에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학력 저하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강원도의 인구가 정체되고 도시 개발이 확대되면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삼척 초곡 해안에 조성한 탐방로 촛대 바위길이 좋은 반응을 얻자 삼척시가 길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도내 각 교회와 성당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와 미사가 이어졌습니다. 선물 가게와 도심 유원지는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성탄절 풍경을 백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기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성탄절. 교회를 찾은 신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깁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용서와 치유,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내 각 성당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가 열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해 사랑과 희생을 실천한 예수님. 신자들은 두 손 모아 하늘에는 영광을, 이 땅에는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장난감 가게는 온종일 붐볐습니다. 고르고 골라 마침내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받은 아이는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엄마랑 같이 집에 가서 바다가 쳐다보고 싶어요. 가족 모두 함께 즐기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춘천시청 광장 아이스링크를 찾아 스케이트를 타며 겨울 정취를 만끽했고 신나는 아이들 모습에 부모들도 모처럼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스케이트장이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이 보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비록 미세먼지가 낀 그레이 크리스마스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느끼고 가족들의 고마움도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올해 강원 교육 분야는 공교육 강화와 무상교육에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학력 저하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올해 강원 교육에 대한 평가를 듣기 위해 민병희 교육감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민교육감은 청렴도 1등급, 재정운영 최우수, 문화체육 우수교육청 선정 등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교육활동을 해온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열심히 달려와 주신 강원교육 구성원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을 연 모두 카페 1호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교육감은 공립유치원 확대에 이어서 내년 중고교 무상교복 실현으로 공교육 강화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는 5년 후인 2024년 학생 수가 10,000명 넘게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청 대책으론 한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학력 인구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책임지기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라. 다만 우리가 그런 데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아이들의 그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 우리가 하겠다. 정시 확대라는 정부의 급변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선 강원교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일단 걱정하시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정시 준비는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강원도는 수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되나 하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제시해 주어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상위권을 차지해도 전국 중상위밖에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불안에는 근거 없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거를 수용하기 어렵고요. 흔히들 뭐 일제고사나 이런 거 가지고 성적이 좋아야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 4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성적표를 두고 교육 현장의 불씨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한글 교육을 떠나서 이제 수학이나 영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잘했다고 평가는 듣지만 일선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부모들에게 절실한 돌봄 문제에 대해선 교육청은 교육기관인 만큼 돌봄은 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교육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3선인 민교육감의 강원교육이 이제 2년 반 남았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인구가 정체되고 도시개발이 확대돼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익이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강릉시 회산지구입니다. 인근 초등학교가 5층으로 증축하고도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 도로나 상수도 등 신규 기반시설도 공급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인구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도시개발이 외곽으로 확장되는 이른바 스프롤 현상으로 지자체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유휴시설 관리 비용에 신규 기반시설 공급 비용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외곽 지역의 기반시설 공급과 관리 비용이 투입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팩트하고 네트워크 도시로의 공간구조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문화나 스포츠, 복지에 관한 공공시설물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시됐습니다. 인구 10,000명당 공공시설물은 전국 평균 10개를 밑돌지만 강원도는 1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정체로 지방 재정 수입이 정체되는 데 반해 공공시설 유지와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2017년 강원도 공공시설 운영 비용은 복지시설만 2천만 원 수익을 기록했고 체육시설 118억 원, 문화시설 135억 원, 기타 시설은 55억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삼척 초곡 해안에 조성한 탐방로가 좋은 반응을 얻자 삼척시가 길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키는 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초곡 해안에 조성한 탐방로입니다. 삼척시가 93억 원을 들여 660m를 개설하고 지난 7월 개방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면서 기암절벽의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휠체어도 다닐 수 있을 만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게 두드러진 장점입니다. 괜찮아요. 저는 좀 나이 좀 80이 넘은 사람인데요. 저보다 더 연세 높은 분들은 모르겠으나 저 같은 동료들이 와도 크게 힘들지 않고 좋은데요. 아쉬운 게 있다면 거리가 좀 짧다는 겁니다. 삼척시는 이에 따라 탐방로 연장을 추진합니다. 현재 구간의 4배 정도 되는 2.6km를 추가로 개설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탐방로를 연장하면 해양 레일바이크역 주차장으로 연결돼 인접한 관광 자원 간의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소요 사업비는 한 3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인해 가지고 사업 기간은 2025년 완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붐벼도 횟집 매출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푸념이 나오는 가운데 삼척시는 1억 원을 들여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해 어촌계에 무상 운영권을 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영동 지역의 고용 상황이 1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발표한 10월 중 영동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만 3,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공공행정이 3,100명, 보건복지가 1,800명 등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가율이 지난 9월보다 크게 둔화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할 내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이 68개 사업에 965억 원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이 같은 사업비는 올해에 비해 208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의 매출 감소에 따라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으며 사업 계획 최종 확정은 산업부 협의를 거쳐 내년 초에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취항하는 플라이 강원의 대만 타이베이 노선 출발편 예약률이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에 따르면 내일 첫 취항편부터 내년 초까지 양양에서 대만으로 향하는 예약 인원이 편당 150명 안팎으로 예약률이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국제선 취항 약 한 달간 강원도민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겨울방학 기간 특가 항공권 출시 등의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미로와 호산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공공형 오랍들이 버스를 오는 27일부터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15인승 마을버스가 휴일 없이 운행하며 요금은 1,400원입니다. 삼척시는 한 달간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강원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0억 원의 설 특별 운전 자금을 지원합니다. 내년 1월 23일까지 지원되는 운전 자금은 업체당 4억 원 한도로 연 0.75%의 저리로 지원되며 원자재 구매나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금융 관련업과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지역 중소기업입니다. 동해시가 올해 비예산으로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해 전략적인 대외 홍보 효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특집 다큐멘터리 2편을 비롯해 교양, 예능, 광고 등 29건의 방송 프로그램을 비예산으로 유치해 6억 원의 홍보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동해시 특산품과 주요 관광지가 소개됐고 드라마에서는 무릉 삼지구와 망상 해수욕장의 숨겨진 비경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됐습니다. 고성군이 명태음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0억 5천만 원을 들여 명태음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